비행이론 제34강 무게중심 위치 산정. 무게중심이라는 것은 중요하고 실제로 시험에서 한 문제씩은 꼭 나오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여기서는 계산식이 나오니까 머리 아프다, 머리 아플 수는 있지만은 실제로 보면은 그 수준이 초등학교 6학년 수준입니다. 산수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차분히 들어보시면은 내용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항공기 무게중심과 안정성입니다. 어떻게 보면 항공기 설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안정성이죠. 안전하지 않으면은, 안정성이 없으면은 굉장히 불안해서, 쉽게 말해서 그걸 누가 비행기를 이용하지 않을 거니까. 그럼 여기서 안정성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무게중심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센터 오브 그래비티라고 해가지고 무게중심. 그래서 어떤 무게중심 범위라는 게 있는데, 그래서 이제 기계 어떤 설계했을 때 그 매뉴얼을 보면 다 나옵니다. 항공기 매뉴얼을 보면 무게중심 허용 범위가 어디다. 거기에서 너무 앞쪽이나 뒤쪽으로 하면 항공기는 불안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짐을 너무 앞쪽에 실었다거나 뒤쪽에 실으면은 불안정해져요. 특히 뒤쪽에 실으면은 실속에 있을 때 다시 올라오기 힘들어서 위험하다. 그런 말은 앞에서도 몇 번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은 빠지고 이제는 이제 무게중심이라는 것만 좀 중심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대개 이제 어떤 큰 비행기나 그래서 무게중심을 계산할 때는 연료도 굉장히 많이 태우게 되어 있습니다. 장거리 비행을 하니까. 그럼 연료 탱크를 가득 채웠는데 그게 뭐 이제 10시간, 20시간 비행을 하다 보면 연료를 다 써버리면 그만큼 가벼워지죠. 그러면 그 연료 탱크가 그만큼 가벼워져 버리니까 무게 중심 위치가 바뀌게 되죠. 그럴 때는 설정을 어떻게 하는가. 그런 것들이 실제로 여기에서 굉장히 복잡한 계산식인데 우리 경량항공에서는 그 정도는 아니고 간단한 계산, 우리 초등학교 산수 정도 그런 것만 나올 거니까 무게 중심이 뭔가 그것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개 이제 무게가 증가하면은 고도 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양력도 같이 증가돼야죠. 그럼 양력도 증가한 게 아니라 양력하고 항력은 같이 생기니까 속도 받은 가격을 증가시키면 양력 또 항력도 같이 증가하고 따라서 그렇게 되면 항공기 성능은 항력이 증가한 만큼 감소하고 무게가 증가하면은 항공기가 이륙할 때 무거운 항공기를 뜨려면은 굉장히 이륙 거리가 더 길어지죠. 그 다음에 무거우면은 어떤 순항 속도도 느려지고 또 그 다음에 순항 거리가 짧아지고 같은 연료로 더 적게 가지고 무거운 비행기는 짐을 많이 실으면은 기동성도 떨어지고 착륙할 때 마찬가지. 무거우니까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관성업 없기 때문에 바로 서지를 못하고 착륙 거리가 길어집니다. 무거우면 착륙 거리가 어떻게 된다 하면은 길어진다 의 답입니다. 관성 때문에 계속 더 갑니다. 우리 생각할 때 무거우니까 바로 쓸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관성업 없이 계속 가려고 하니까 더 미뤄진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럼 무게 중심 위치와 종적 안정성. 종이라는 것은 세로죠. 세로 안정성. 항공기 무게 중심 위치는 비행 안정성이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세로 안정성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실속에서 회복이 어렵고 이착륙 성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자, 비행 중인 항공기 종적 안정을 위하여 무게중심 위치를 양력의 중심점보다 앞에 두어서 양력 중심점보다 앞에 둔다. 양력이 발생하는 하나 중심점이니까 이거 계산은 여러분들이 할 이유는 없고 되게 그런 이론만 알고 계십시오. 그러면 여기에서 그보다 앞에 두어서 앞에 두면 당연히 앞이 무거우니까 기수가 하강력이 생기겠죠. 기수가 앞으로 좀 쏠리는데 하강력과 그 다음에 여기서 그러면 기수가 앞으로 숙여지면은 비행기 자체 설계에서 숙여지지 않도록 하는 힘이 발생을 합니다. 어디서? 꼬리 날개에 있는 수평 안정판에서는 그러면 앞으로 숙여서는 안 된다 하고 해서 꼬리에는 하강력이 나가지고 균형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저절로 되는 거니까 여러분 조정을 안 해도 되게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항공기의 무게 중심과 횡적 안정성. 이제는 가로, 조금 전에는 세로였고 이제는 가로 안정성. 항공기 좌우 날개. 앞에는 이제 앞에 머리 쪽이냐 꼬리 쪽이냐 그걸 다 했죠. 머리가 무거우면은 앞으로 숙여지고 꼬리가 무거우면은 머리가 위로 올라가는 대신 어떤 나중에 실속에 가면은 회복하기 힘들겠죠. 무게중심이 뒤에 있으면은. 근데 앞으로 해놓으면은 그것이 숙여지려는 것을 꼬리 날개에서 수평 안정판에서 그것을 막아준다. 그것이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횡 안정이니까 가로 안정성입니다. 날개 쪽이죠. 가로면은 손을 벌렸으니까 항공기 좌우 날개에
연료 탱크에 연료량을 다르게 주입하거나, 우리 보면은 항공기 날개 위에 보면 뚜껑이 있습니다. 연료를 주입하는 뚜껑이 있죠. 양쪽 다 연료가 들어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럴 때 한쪽에는 많이 넣고 한쪽에 적게 넣으면은 그 불균형 때문에 계속 무거운 쪽으로 날개가 숙일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조정하고 있는 동안 내내 숙인 날개를 세워주려고 조정관을 한쪽으로 반대쪽으로 들고 있어야 하니까 굉장히 힘들죠. 그럴 때 하는 것이 앞에 나왔던 트림 탭으로 설정하거나, 아니면은 무거운 쪽 연료부터 사용하게 연료 탱크를 사용을 1번 탱크, 2번 탱크, 아니면은 보스 해가지고 양쪽에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봐가지고 무거운 쪽부터 연료를 써가지고 밸런스를 맞춰주면 되겠죠. 그런 여러 가지가 있을 거고, 일단 이 횡안정이란 그겁니다. 항공기 좌우 날개 연료 탱크에 연료량을 다르게 주입하거나, 일부러 다르게 주입할 이유는 없는데 아무튼 어떻게 보면 그렇게 될 수가 있겠죠. 비행 중에 비정상적으로 한쪽 연료 탱크만 소모되는 경우에는 횡적 균형이 맞지 않게 되므로 연료가 많이 있는 날개 쪽에 연료가 먼저 소모되도록 보조 날개 트림을 사용하여 균형을 맞춘다. 먼저에서 오른쪽이 무겁다고 말은 오른쪽으로 우리가 탱크를 설정을 해주면 오른쪽 연료가 계속 소모가 됩니다. 서서히 이건 오른쪽에 들어지겠죠. 그럴 때는 계속 맞아질 때까지 우리는 조정관을 그쪽으로 계속 숙여줘야 하니까, 잡고 있어야 하니까 힘들죠. 그럴 때는 보조 날개 트림을 거기다가 한번 설정을 해 놓으면 정상적인 어떤 모양새를 잡아가지고, 자세를 잡아가지고 트림 세팅을 하면은 그 상태가 계속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조정관에다 힘을 안 주고 손만 얹고만 있어도 된다. 그래서 트림이 필요한 겁니다, 이게. 다음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항공기 무게 중심과 어떤 성능 변화입니다. 무게 위치와 성능 변화인데, 항공기 조금 전에 말했듯이 무게 중심 위치가 너무 앞에 있을 때는 수평 비행을 이루기 위해서 기수가 계속 위로 들어줘야죠. 상승력을 증가시켜야 하고, 기수를 들어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바등각이 올라가죠. 바등각을 증가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무게중 위치가 너무 앞에 있는 경우에는 이륙할 때 기수가 무거워가지고 부양이 늦어지니까 이륙 속도가 높아지고 훨씬 더 빨리 가야 하고, 이륙 거리가 길어지면서 그러면 상승 성능도 줄어들죠. 그러면 최대 상승 고도도 낮아지고, 아무튼 그런 것은 되지만은 실속했을 때는 뒤에 있는 것보다는 앞에 있는 것이 낫다. 이제 그런 이제 안전에 대한 얘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기동성이 감소되고, 이제 그런 거 앞에 무게중심이 있으면 기동성이 감소되거나, 부양할 때 이륙속도가 늦어지거나, 그런 이제 순항 성능이 감소되거나, 실속 속도가 증가되거나, 그런 안 좋은 점들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면에 항공기 무게중심 위치가 너무 뒤에 있을 때는 안정성에 심한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렇죠? 약간 연료 더 쓴 것보다는 안정성에 문제가 되니까 무게중심 너무 뒤에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기수가 너무 많이 들려서 실속에 지집할 때 꼬리 날개 수평 안정판이 충분한 기수 하강력을 발생 못합니다. 너무 뒤에 있을 때는. 그래가지고 실속에서 회복이 어렵다 했습니다. 그래서 뒤쪽으로 무게중심이 가면은 실속 회복이 어렵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은, 항공기 무게중심 위치가 너무 앞에 있을 경우는 수평비행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기수는 상승력을 증가시키고, 상승력을 증가시키려면 기수를 뜨니까 바등각이 당연히 증가시켜야 맞죠. 자, 안정성. 안정성이라는 것은 항공기 평형이 깨져서 무게중심에 대한 힘 모멘트가 0 위치를 벗어났을 때, 그럴 때 항공기가 스스로 다시 평형 상태로 되려고 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안정성이라 합니다. 항공기 평형이 깨졌을 때 그대로 놔둬도 우리가 일부러 그걸 조작 안 해도 설계 당시의 방법이 설계에 의해서 거기에서 다시 스스로 평형 상태로 되려고 여러 가지 동작이 됩니다. 그걸 보고 우리가 안정성이라고 합니다. 조정성은 뭐냐면은 평형 상태를 변화시키거나 원하는 평형 상태를 맞출 수 있도록 불균형 상태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다, 그렇게 했는데 말이 너무 어렵죠. 다시 말해서 내 마음대로 평형하고 관계없이 내가 왼쪽으로 하시면 왼쪽, 위로 올라가시면 위로, 그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걸 보고 조정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안정성하고 조정성은 서로 틀리죠. 안정성이라는 건 조금 전에 말했던 안정성이라는 것은 스스로 평형 상태로 항상 정상적인 상태로 만들려고 하는 설계 자체의 어떤 힘이고, 조정성이라는 것은 그 평형을 바꾸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내가 왼쪽으로 하거나 오른쪽으로 하거나 위로 하거나 밑으로 내려간단 말은 안정성을 깨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상반되는 것인데, 아무튼 조건이 안정성이 좋냐 조정성이 좋냐, 그런 것만 따진다면 서로 그런 뜻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제3자가 보면은 안정성은 굉장히 평행하게 가려고 하고, 조정성은
평행이 아니라 내 의도적으로 그 안정성을 깨는 거죠. 왼쪽으로 하거나 올라가거나 그걸 하니까. 그러지만은 필요할 때는 조정을 해야 하니까 서로 상반된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고, 기동성이라는 것은 일상적인 비행에서 비상조치를 취할 때 항공기가 조작할 때 반응한 정도, 얼마나 빨리 반응하느냐, 그것이 바로 기동성입니다. 뭐 엔진 출력이 크거나 하면은 빨리 반응하겠죠. 항공이 뭐 강도가 세면은 거기에 많이 견딜 거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기동성. 자, 그 다음에 비행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항공기 무게다 했는데, 일정한 고도 속도를 유지하려면 무게 변화에 따라서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양력 크기도 당연히 변화되죠. 무게가 증가하면 양력도 증가돼야 하고, 양력을 증가시키려면은 받음각도 증가시키면서 속도도 높여야죠. 받음각만 증가시키면 속도가 안 내려가고 더 내려가 떨어져 버리죠. 양력이 줄어드니까. 그래서 받음각을 증가시키면 속도도, 파워도 더 넣어줘야 하고, 속도하고 받음각이 증가되면 양력은 증가되지만 따라서 또 안 좋은 것도 있죠. 항력도 같이 증가하죠. 그래서 그 항력만큼은 성능이 제대로 안 나오고 감소할 거고, 양력 증가하면 같이 항력도 증가한단 말은 계속 몇 번 했습니다. 그래서 무게가 증가하면 이륙을 위한 속도도 증가시켜야 하고, 그렇게 하면 그만큼 이륙 거리가 길어지고, 또 상승 성능 어떤 저하가 되고, 어떤 실용 상승한도 낮아진다거나 순항 속도가 감소한다거나, 무거우니까 속도가 감소하고 순항 거리가 같은 리터로 연료로 순항 거리가 단축되고, 쉽게 말해서 마음대로 기동성도 감소될 거고, 무거우니까, 몸이 무거우니까 마음대로 안 움직이겠죠. 뭐 착륙할 때 무거우면 어쩐다 했어요? 훨씬 더 착륙거리가 길어진다 했죠. 길어지기만 한 게 아니라 착륙 장치에도 무리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이제 특히 여러분들이 대형 항공기가 갑자기 회항을 할 때, 이륙하자마자 회항을 할 때 다행히 어떻게 뭐 운이 좋으면은 어떻게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연료를 엄청나게 많이 실었기 때문에 착륙할 때 착륙 허용 하중을 넘어버립니다. 그 무거운 연료를 쓰지 않고 그대로 착륙하면은 착륙장치에 무리가 가서 타이어가 터지거나 뭐 망가지거나 그럴 수 있으니까 연료를 다 뿌리죠. 뿌리거나 시간이 많을 때는 하늘에서 계속 돌면서 어떻게 해요? 연료를 소모시키거나 그렇게 하는 것을 여러분이 뉴스나 아니면 영화에서 봤을 겁니다. 이런 비행 성능하고 항공기 무게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모멘트는 여러분이 알죠? 힘 곱하기 거리, 물체를 회전시키는 힘이죠. 모멘트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시소를 탈 때 멀리 떨어져 있으면은 조그만 무게를 놔도 힘 곱하기 거리니까 큰 힘이 나오죠. 큰 사람하고 아빠하고 어디 딸하고 같이 시소를 탈 때는 아빠는 어디 시소 축 가까이서 앉아야 하고 딸은 멀리서 앉아야 하고, 그래야 서로 밸런스가 맞듯이 힘 곱하기 거리입니다. 모멘트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게 무게중심이죠. 이제 본론입니다. 무게중심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그림 보니까 아이고 머리야. 그건 아니고, 여기 있는 게 전부 다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산수입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림 34의 1. 여기 보겠습니다. 기준선이 어디냐? 여기를 예를 들어 기준을 그냥 가상으로 여기를 기준으로 한다 생각합니다. 여기가 기준이라고 생각할 때, 이런, 예를 들어 막대 위에, 시소 위에, 무거운 공이 3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기준에서 봤을 때 50cm 떨어진 데가 예를 들어 100g짜리가 하나 있고, 100g이면 100kg도 관계없습니다. 그 다음에 90cm 떨어진 데가 또 B라는 100g짜리가 하나 있고, 150cm 떨어진 데가 C라는 200g짜리가 하나 있다. 이럴 때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얘기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무게중심을 여기에서 이렇게 써요. 이 무게중심이 이 시소에서 어느 점이 무게중심이냐, 그 계산하는 겁니다. 지금 한번 계산하면 제가 할 때 하반에 보세요. 제가 이런 강의를 칠판에 쓰면서 여러분하고 대면으로 하면 굉장히 쉽게 할 수 있는데, 비대면이라 진짜 보여주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이런 그림만 하니까 안타깝긴 합니다만은, 어찌됐든 제가 설명을 자세히 할 테니까 보세요. 자, A라는 공 이거죠. 무게가 100이죠. 거리는 기준선에서 50입니다. 거리는 50. 그럼 모멘트는 얼마겠어요? 모멘트는 무게 곱하기 거리라 있죠. 100 곱하기 50에서 5000이죠. A라는 공의 무게는 100이다. 맞죠? A라는 공의 거리는 이 기준선에서 50이죠. 50 맞습니다.
그럴 때 모멘트는 쉽게 구해요. 어떻게? 무게 곱하기 거리니까 100 곱하기 50 하면은 5000 맞습니다. 여기까지는 뭐 초등학교 2학년이면 너무나 3학년이면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같은 방법으로 B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B는 무게가 100 맞죠? B 100이고 거리가 기준에서부터 B는 90입니다. 그러면 이건 모멘트 마찬가지 무게 곱하기 거리니까 100 곱하기 90은 9000. 뭐 여기도 됐습니다. C를 한번 보죠. 뭐 이런 건 생각이 못해요. 밑에 받침 이런 건 다 아직 아무것도 아니니까 기준점하고 이것만 알면 됩니다. C는 무게가 200입니다. 거리는 기준선에서 150. 그럼 모멘트는 무게 곱하기 거리니까 200 곱하기 150은 3만 맞죠? 그럼 여기에서 이 세 개에 대한 전체 모멘트 합은 얼마냐? 세 개를 다 더합니다. 5000 더하기 9000 더하기 3만 하면 44000이 모멘트 합. 그럼 이 세 개 무게의 합이 얼마냐? 100 더하기 100 더하기 200 100 더하기 100 더하기 200이니까 400. 그러면은 무게중심은 어디냐? 모멘트 나누기 무게 합. 44000 나누기 400 하면 얼마겠어요? 110입니다. 그러면은 기준선에서 110cm 떨어진 부분, 이 부분이 이 상태에서 무게중심이다. 쉽죠? 처음에는 아이고야 했을지 모르지만은 아무것도 아니네요. 초등학교 한 3학년 정도, 제가 보기엔 2학년 넘어가면 3학년 정도 수준입니다. 뭐 그림만 복잡할 뿐이지 이게 바로 무게중심이다. 시험에 나오더라도 이 정도 나오지 더 이상 어렵게 나오지 않습니다. 뭐 고민하지 마십시오. 그러지만 아이고 이거 틀려버리지 하지 마시고 이것은 충분히 맞을 수 있는 거니까 신경 쓰시면 됩니다. 옆에 지금 그림을 보고 설명하니까 쉬운데 또 이걸 풀었으면 참 어렵습니다. 한번 다시 이제 아니까 한번 풀어볼까요? 그림 34의 1에서 이 그림에서 A는 무게가 100파운드이고 파운드든 킬로그램은 아무 의미 없죠. 100이고 B는 100. 그 다음에 기준선에서 90인치 여기서는 50인치 90인치 뭐 50cm 90cm 관계없어. 당연히 관계없죠. 중심만 구하는 거니까. C의 무게는 200이고 기준선에서 150이고 따라서 3개의 무게의 합은 400파운드고 전체 모멘트는 44000이 파운드였다. 44000 맞죠? 이렇게 계산하니까. 무게 중심은 전체 모멘트 44000을 전체 중량 400으로 나눈다. 그럼 44000 나누기 400은 110이다. 무게 중심은 110. 어디서? 지금까지 계산을 기준선에서 했으니까 여기서부터 110 떨어진 부분이 기다. 여기가 110 떨어진 부분이 이게 바로 무게 중심이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문제 하나 이제 구했습니다. 이거 합격했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 가지고는 애매하니까 한 문제를 더 풀어보죠. 예를 들어서 이런 한번 뭐가 있다고 합시다. 이런 어떤 상태가 있을 때 A가 100이고 B가 100이고 C가 200일 때 기준선을 여기라고 가정을 했을 때 여기가 기준이라고 가정을 했어요. 지금 뭐 여가 기준선이 기준을 갖다 아무데나 할 수 있으니까 여기 기준을 가정했을 때 여기서 40 떨어져 있고 여기서 20 여기서 60 마이너스 플러스는 기준선보다 왼쪽에 있으면 마이너스 오른쪽은 플러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원래 기준선은 여기였는데 이렇게 돼 있다. 그럼 이것을 계산을 하면은 어떻게 될 것인지 어떻게 됩니까? 앞에하고 지금 똑같은 그림입니다. 그런데 기준선만 지금 바꾼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A를 보면은 무게가 100, B가 100, C가 200, 100, 100, 200 맞죠? 똑같죠? 거리 A의 거리는 기준선에서 마이너스 60, B의 거리는 기준선에서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 C의 거리는 기준선에서 플러스 40. 다 맞죠? 그럼 여기에서 모멘트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100 곱하기 마이너스 10은 마이너스 6000, 100 곱하기 마이너스 20은 마이너스 2000, 200 곱하기 플러스 40은 플러스 8000. 세 개를 다 합해보니까 마이너스 6000, 마이너스 2000, 플러스 8000이니까 0. 모멘트가 0이다. 그 말은 여기가 기준선 중심점이 무게중심이 맞구나. 앞에 했던 것을 지금 검증하는 겁니다. 진짜 맞았는지 이렇게 해보니까 딱 맞아 떨어지니까 이건 제대로 계산했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앞에 우리가 계산했던 것을 한번 실제로 거기에 놓고
다시 한번 계산을 해봅니다. 0이 됐는지. 0이 된다면은 중심이니까, 무게중심이니까 당연히 무게가 0이 돼야지 중심이 되겠죠. 다른 문제를 한번 볼까요? 이제는 조금 전에 처음에 했던, 예를 들어서 이것은 문제 푸는 거였고, 풀어가지고 무게중심이 110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과연 맞았는가 검증하는 것이 방금 했던 이게 검증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무게중심을 놓고 계산을 해보니까 0이 나왔더라. 맞았다. 뭐 검증까지는 할 필요 없습니다. 당연히 처음에 했던 대로 하면은 답이 나옵니다. 그러지만은 확인을 한번 했던 겁니다. 자, 다음에 어떤 균형 원리라고 해가지고 이제는 이런 무게가 있을 때 모멘트 합이 0이 돼야 한다. 0이 된단 말은 그가 중심이다 그 말이죠. 그럼 여기에서 보면은 한번 이 그림만 한번 볼까요? 100이 마이너스 50에 있다. 그럼 마이너스 5000. 200이 플러스 25 있다. 25와 200이면 플러스 5000. 그럼 여기 0이니까 이게 무게중심 맞죠? 이거 맞는 겁니다. 모멘트 합이 0일 때 균형을 이룬다. 그래서 그림 34에 5 여기에서 100파운드의 물체는 A는 평형막대 회전중심 왼쪽에 위치한다. 그 말은 왼쪽에 위치가 마이너스, 오른쪽은 플러스 모멘트. 오른쪽 200파운드는 시계 방향이니까 플러스 모멘트다. 그래서 100 곱하기 마이너스 50 왼쪽이니까 마이너스, 여기는 기준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오른쪽이니까 플러스 25를 200 곱하기 하면은 5000 마이너스 5000 플러스 5000에서 0이 된다. 뭐 아시겠죠? 이거 뭐 간단한 거니까. 자, 아무튼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문제를 풀어보자. 문제가 앞에 문제가 많이 빠졌는데, 자, 항공기의 무게중심은 어떻게 결정할 수 있습니까? 무게중심은 다시 말해서 무게중심이라는 건 거리죠. 어떻게 되냐면 모멘트는 무게 곱하기 거리니까, 모멘트를 무게로 거리는 모멘트를 무게로 나누면 되죠. 모멘트를 무게로 나누면은 거리가 나오죠. 모멘트는 무게 곱하기 거리니까 모멘트를 무게로 나누는 게, 모멘트 합을 무게의 합으로 나누면은 중심 거리가 나오니까 3번이 답이죠. 자, 다음 그림에서 무게중심은, 예를 들어 이 그림에서 무게중심은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여기서 계속 기준선이 갖고 여기서 계산하자니 뭐 200 곱하기 0 하면은 0 되어버리고, 또 100 곱하기 마이너스 6은 마이너스 6000, 100 곱하기 마이너스 100은 마이너스 10,000, 마이너스 16,000, 뭐 답이 안 나와버리죠. 마이너스 16,000에서 뭐 400으로 나누면은 40이 나오니까 뭐 복잡합니다. 40. 그러면 답이 안 나오죠. 너무 어려우니까 이럴 때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기준선을 여러분이 여기다 하지 말고, 여기다 하니까 이것 때문에 0이 내버리니까 애매합니다. 그럴 때는 차라리 여기서 약간 떨어져서 생각해 보듯이 여기서 떨어져서 생각하면 됩니다. 아무튼 C보다 더 오른쪽으로 가버릴까요? 여기서 한 10cm를 가겠습니다. 10을 이만큼 가가지고 이게 기준선이라고 생각하고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가 기준이라 하면은 예를 들어서 어떻게 되죠? 이것은 여기 10을 이만 갔다 갈 때 이것은 200 곱하기 10이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왼쪽이니까 여기 기준선 여기로 하면은 마이너스 2000. 여기는 60에서 10을 더 갔으니까 100 곱하기 마이너스 70 하면 마이너스 7000. 여기서는 100을 또 10을 더 갔으니까 마이너스 100 하면은 여기다 더하기 10이니까 110. 마이너스 11,000. 17,000에다가 2000이니까 19,000입니까? 그것을 여기 200, 100, 400으로 나누면 얼마 나와요? 그러면 거기서 나누면 그 값을 여기서부터 띄워주면은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하니까 뭐 마이너스니까 너무 복잡하면 똑같이 좀 다시 한번 그러면 여기를 기준으로 하죠. 왼쪽으로 10cm 합시다. 마이너스니까 너무 어렵네요. 자, 왼쪽으로 10cm, 답은 똑같이 나옵니다. 똑같이 나오는데 그냥 오른쪽이 편할 것 같습니다. 왼쪽으로 10cm 옮겨서 기준선이 여기가 있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러면은 A의 어떤 모멘트는 얼마 나옵니까? 여기서 10이 떨어졌으니까 기준선을 왼쪽으로 10이라 여기로 가정을 했어요. 우리 마음대로 이건 정할 수 있으니까 10이든 20이든 관계없습니다. 10을 뺐으니까 10 곱하기 A는 1000이죠. 플러스죠. 여기서 오른쪽이니까 기준선보다 오른쪽이니까 플러스 1000.
B는 100 곱하기 여기서 이 거리가 얼마예요? 여기가 160이니까 40이죠. 40에다가 10을 더갔으니까 100 곱하기 50. 100 곱하기 50은 5000이죠. B에 대한 모멘트는 5000. C는 200 곱하기 이 거리 100보다 10cm가 있으니까 110. 200과 110은 22000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A가 1000, 100 곱하기 10에서 1000이고 B가 100 곱하기 50에서 5000. 이게 200 곱하기 110에서 22000. 더하면은 이게 3개의 모멘트가 이 기준으로 할 때 28000입니다. 28000을 전체 무게 100 더하기 100 더하기 200 400으로 나누면 얼마예요? 28000에서 400은 70입니다. 70. 그럼 여기서부터 70cm 떨어진 데가 기준이다. 70이라는 건 여기서 여기까지가 지금 10cm니까 여기서부터 다시 말해서 여기서 60cm. 왼쪽에서 60cm 떨어지면 기준이죠. 답이 왼쪽에서 60 있죠. 그렇죠. 이게 답입니다. 아시겠죠? 아무튼 여기서 기준선 이렇게 있으면 괜히 0 곱하기 하면 너무 어려우니까 그러지 마시고 그냥 기준선을 왼쪽이든지 오른쪽이든 바꾸세요. 뭐 여기다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러지만 계산이 복잡하니까 아예 그냥 한쪽에 몰아서 한 10cm로 한번 띄워봤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이제 다시 초등학교 3학년 수학입니다. 산수입니다. 자, 기준선을 왼쪽으로 10cm 옮겼습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옮긴 겁니다. 그러면 A의 모멘트는 힘 곱하기 거리니까 100 곱하기 10. 왼쪽에 10으로 왔으니까 10이죠. 이 점을 기준으로 할 때 100 곱하기 10. 1000이 A의 모멘트입니다. B의 모멘트는 100 곱하기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예요? 여기서 10에다가 여기 거리는 안 나왔지만은 이게 100이고 60이니까 이거는 40이구나. 40에 10이니까 50. 그러니까 B의 모멘트는 100 곱하기 거리 50cm. 5000. 이게 1000이고 5000이니까 6000. 그 다음에 이것의 어떤 모멘트는 200 곱하기 100인데 10cm 당겼으니까 200 곱하기 110. 그러면 22000. 3개를 더하면은 이거 1000, 이거 5000, 이거 22000 더하면 28000이 나옵니다. 그러죠. 1000 더하기 5000 더하기 22000은 28000. 28000을 전체 무게 100 더하기 100 더하기 200 400으로 나누면 28000이 400 얼마예요? 70이죠. 다시 말해서 여기서부터 이 기준선 우리가 마음대로 했던 여기서부터 70cm 떨어진 데가 기준이다. 그러면 여기서 70인데 처음에 우리가 10cm를 빼줬으니까 그러면 여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A점을 기준으로 해서 얼마예요? 70이 아니라 60이죠. 10을 여기서 땡겨줬으니까 왼쪽에서 60이 기준이다. 아시겠죠? 아무튼 차분히 해보세요. 아무튼 어려운 수학 아닙니다. 이거 초등학교 3학년 할 수 있는 데인데 설명이 제가 여러분 이해 못한 것은 제가 설명을 잘 못한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절대 어려운 문제 아니다. 이건 진짜 이거 놓치면은 시험 볼 때 이거 놓치면은 점수 괜히 4점 날린 겁니다. 이것은 아주 쉬운 겁니다. 딴 것은 다 놓쳐도 이건 잡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감사합니다.